예, 장관님. 네. 그 바이든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늘릴 것 같습니까? 줄일 것 같아요? 늘릴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것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하고는 조금 달라질 걸로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게 협상이 될지는 조금 뭐 협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기준이 이제 그 트럼프하고 협상보다는 뭐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기존에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잘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더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보다도. 기존보다 줄여야 되는. 그러면 그 장관님께서 그 뒤에 답은 뭐 괜히 하셨네. 그 하나 더 해볼게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 통제권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수,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와서 그걸 이제 조정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이제 개념이 좀 바뀐 거라고 크게 변화는 그렇게 자, 봐야 그거는 됩니다. 방법이 바뀐 거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전시가 벌어졌어요. 전시가 됐어요.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서 합참의장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 박근혜 정부 와서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환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용어가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전환이 되더라도 대통령, 장관, 합참의장, 군이 전쟁을 치르는 구조가 됐느냐는 거예요.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이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는 조금 상황은 다른데요. 2010,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거고, 지휘 구조가 조금 바뀐 거는 2018년도에 들어서 이제 현재 연합사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게 그때 의사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겁니다. 그 당시에 조건에 의한 전작권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건이 수백 가지가 되니까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제 그것이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의사결정하는 연도하고 지휘 구조가 바뀐 거하고 연도가 좀 다릅니다, 그게. 지금 장관께서는요,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전시작전 통제권과 지금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다르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우리 국민들은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환되면 전쟁 벌어졌을 때에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합참의장을 통해서 전쟁을 치를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지휘 구조.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 통제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개념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이름 속에 들어가 있으니 국민들께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저는 환수 70년 전에 이승만 정권에서 이양을 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전환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알고 보니까
이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니요. 이건 정확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한번 보세요. 전시가 됐어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이양이 됐어요. 그것이 전환이 됐어요. 연합사가 갖고 있겠죠? 연합사에서 지금 사령관이 미국인데 사령관이 한국으로 변했고 그 이후에 각자 한국 대통령은 한국 국방부 장관,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전쟁을 지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환수냐 뭐 전환이냐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요. 이게 잘 보세요. 군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별도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진 한국 군과 그 다음에 미국 군이 연합을 해서 치르는 그런 전쟁이 돼야지. 어떻게 한국군이 미국군과 합쳐져 있다가 그리고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전쟁을 치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먼 훗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력 6위예요. 북한이 세계 군사력 27위고요. 그런데 27위 군사력과 6위 군사력이 겨루는데 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걸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긴다는 전제하에는 이렇게 이 전자권 전환을 짜놓지 않는다고요. 저는요, 이거 장관님 아무리 이 전자권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부끄럽게 지금 작전 짜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꾸로 되잖아요. 스탠스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27위의 군사력을 가지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월등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마무리해 주세요. 가정하에 그렇게 작전을 짜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전시 작전 통제권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했던 전시 작전 통제권이 달라요. 아시죠? 아시면서도 그러는 거죠? 아니요, 제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사실 그 변천사에 대해서 계속 거기 이제 중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연합사 구조를 지휘관을 국적을 바꿔가지고 하는 그 체계로 바꾼 거는 2018년도에 연합방위 지침에 의해서 지휘관 구조가 바뀌었는데. 장관님. 예.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은. 예. 이것을 시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한 것을 바뀌니까 동연시책으로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겠어요. 네, 되셨습니까, 장관님? 답변 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건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그런 거는 이제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이게 주도지원 관계라든가 병렬형 구조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시 환원할지 문제, 이런 문제를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